세월호 참사는 정말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끝까지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질적인 구조와 병폐 해결해야 한다. 라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2016년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2016년의 중요성, 왜 의제를 선택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구성은 위원이 구성되고 등을 기다리면 빨라야 7월, 아니면 늦어지면 9월까지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은 6월까지만 책정되어 있고 정부가 특조위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7월이 되면 배가 인양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작정 20대 국회를 기다릴 수만이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대책위는 지금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했던 특별검사 특검을 이행하라, 법안을 통과시켜라 라는 것과 특조위의 법 개정을, 그러니까 특별법 개정을 실행해서 기간과 권한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지금 19대 법사위에 도마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대에 반드시 돼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양 문제와 특조위 기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의 지역에서 법사위 의원들을 확인하고 압박하고 요구하는 실천들이 벌여져야 한다 라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더불어서 어쨌든 20대 국회가 야당이 다수 의석이 되었잖아요. 그동안은 야당이 소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올해만큼은 너네가 다수가 되었으니까 이행해라 라는 시민들 다수의 요구로 국회를 압박하고 이것을 의제화시키는, 사회적 의제화시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세월호 진상규명의 교두보를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해가 바로 2016년인 것이죠. 그래서 올해 세월호 진상규명은 위기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집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아주 중요한 회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다수가 합의하는 의견은 80년 광주처럼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라를 전면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명을 중시 여기는 어떤 구조화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진상을 밝히는 것을 전면화시켜라라고 할 때 밝혀진 것이 없다가 더 이상 아니라 밝혀진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밝혀진 내용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새롭게 시민들께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 활동을 중심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체도 다양하게 접근을 하자. 피켓도 밝혀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바꿔가면서 알리고 시민들 손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아까 그 손바닥 헌법책처럼 이런 밝혀진 의혹들, 내용들을 담은 소책자도 만들고 그리고 개인이 노력하는 SNS 활동이 생각보다 파워가 강하다. 꾸준한 SNS 활동이 이런 것들에 새롭게 접근하고 밝혀진 내용을 알려나가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리본은 이미 전 국민에게 초등학생들도 아는 세월호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란 리본의 확산. 그리고 생활에서 2인만 모여도 갖다서 줄 수 있는 이런 생활학, 이런 걸 좀 실천하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정치의 변화, 지역의 변화에 있어서 정읍의 사례를 이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 얘기를 드려요. 정읍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노란 현수막을 거리에 달았을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띄어진 지역이 정읍이었어요. 근데 오늘 저런 나무가 심겨지고 시가 부지를 제공한 게 너무 놀랍지요. 이게 어떤 변화에서 가능했냐면은 처음에 정읍에서 그렇게 노란 현수막을 했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 근데 저희 시민 모임,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 정읍 세월호 시민 모임이 그때 막 생겨났었거든요. 그거를 똑똑히 우리 눈으로 받고 띄어지는 걸 우리가 건 게. 그러고 나서 저희가 세월호 3년 걷기를 결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주일에 이틀을 걷거든요. 걷는 데에는 시민들에게 세월호 상황도 알리고 서명도 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항상 시민에게 보고해요. 뭘 하든. 그래서 정읍 지역에 해당하는 뭐 30여 개의 밴드에 막 가입해버려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늘 시민 보고를 해요. 우리가 시민 보고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이 뭐가 밝혀졌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떤 실천을 했다.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은 늘 시민은 세월호 소식을 만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시민에게 보고하고 알리고 뭔가 사업을 하면 항상 시민에게 어떤 걸 요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뢰가 막 형성이 된 거예요. 관심이 형성되고. 그래서 일주기가 됐을 때 우리가 노란 현수막 싸움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2,000장이 접수가 돼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주는 우리보다 인구가 7배가 많은데 그때 7개월 동안 합친 게 1,500장인가 그랬어요. 근데 정읍은 열흘 만에 2,000장이 접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민들이 쫙 걸었고 또 시장이 철거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접수를 할 때 다 전화번호를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미리부터 얘기했어요. 철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강력히 항의하자. 그래서 시장 전화번호도 다 공개하고 핸드폰 그리고 민원실 도식과 이런 번호들을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시정이 마비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서 항의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전북 지역이 확산되고 서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항의 전화가 이제 시장에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너 야당인데 그렇게 해? 이러면서 항의가 막 쏟아지니까 시장이 물러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속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의 태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제공하고 와서 인사하고 진상규명이 꼭 돼야 된다고 태도가 바뀌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민 아빠가 단식했을 때 야 너네들 들어와라고 했던 15명 국회의원 기억하시죠? 야 밖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시하면 안 된다. 그 지역이 우리 지역 의원이었어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 의원이었거든요. 그딴 해도 우리가 항의하는 거 완전히 무시했어요. 근데 그때 노란 현수막 싸움을 보고 우리들이 그 이후에 진행하는 활동을 보고는 바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조아리면서 하는 그 형태를 많이 하고 이번에 우리 지역에서 20대 총선이었을 때 시민들께 또 다 보고했어요. 우리는 질의서 다 보낼 거다. 그래서 누가 답하고 안 하는지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라고 하자 모든 후보가 싹 보내왔어요. 답변서를 꼭 하겠다고. 그래서 지역에서 더 이상 저희가 목표했던 이런 변방의 작은 농촌 도시에서 세월호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우리 적어도 정읍에서만큼은 세월호를 어떻게 할 수 없게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것이 지금의 저런 입학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민들의 힘이 결집되어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시민사회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런 변화, 지역의 변화, 정치의 변화를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방향인데요. 20대 총선을 통해 뭐 잠재된 국민의 힘을 믿고 정말 꾸준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늘 시민과 함께하면서 힘모아 연대를 해서 반드시 2016년이 새로운 진상규명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해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